자, 전문가 양성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이 전문가를 양성을 한다. 말 그대로 이제는 전문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전문가를 만드는 과정.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전문가가 되려면 기초가 뭐냐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본 자질이 있어요. 자질. 기본 자질이 제일 우선이 뭡니까? 자기관리예요. 자기관리의 기본이 뭡니까? 자기관리의 기본이. 여자든 남자든 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또는 외상 트라우마 이런 매우 강력한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또는 심리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치료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 되면 이 전문가로 인해 가지고 만나는 전문가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 다 문제 생겨버립니다. 싹 다. 이상한 집단으로 돌변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치료가 필수입니다. 자기관리.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정신건강 관련되는 분야 쪽을 뭔가를 진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가게 되면 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또는 이미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사람들, 본인한테는 발생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상해, 막 범죄를 막 저지르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떡하지? 이제 갈 때,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관련되어 있는 사연,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하고 뭔가를 진행을 해 나가려고 그러면 내가 치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내담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질문 답변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내가 무너져 버려요. 내가. 그것과 함께 내가 무너지게 되는데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심리장애에 들어가지를 않으면 편안해지지가 않아요. 일단 내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버려요. 그런데 내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모르고 내 나름대로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간다.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무너뜨리는데 사명의식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함께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기관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 전문가는 자기관리가 안 돼 있으면 그냥 혼자 해야 돼요. 그럼 전문가 할 이유 없잖아요.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문가는 특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연을 하든 뭐를 하든 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기관리가 필수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굳이 치료가 필요하지 한 사람은 아니야.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스트레스나 상처를 처리하는 능력, 즉 스트레스 힐링 습관이라든가 또는 상처 치료 습관은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치료를 하던가, 물론 치료를 하게 되면 뭐를 합니까? 스트레스 힐링 습관과 상처 치료 습관을 만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치료하고 난 다음에 또는 치료 습관을 만들어 놓는 거, 이거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문가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본인도 위험해지지만 본인이 만나고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관리가 필수예요. 두 번째는 전문가라는 거는 뭐냐?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타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 자신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기초에 관련되어 있는 기초 능력이 필요해요. 기초 능력이 뭐가 있냐? 우리가 대부분 가려면 전문가라고 하면 최소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들을 공감을 하든 상대에게 지식을 전달하든 가르치든 뭐를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면 그 글만 쓰는 거예요. 그냥 글만. 자,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냐면 글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글로 써내야 돼요. 그래야 말한 거, 글에 관련되는 거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프린트물 하나라도 그 사람들의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도록 한 장을 주고 같이 설명하고 이야기를 나누던가 아니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갈 때 최소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말과 글에 관련되는 걸 요약 정리해서
최소한 지금은 이 파워포인트 정도를 이용을 해서 꼭 굳이 파워포인트는 아니어도 돼요. 그림이 됐든 뭐가 됐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은 기초 능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전문가가 됐어. 자, 어떻게 알릴 건데? 내가 전문가라는 걸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알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알릴 건데? 방송 나가? 그것도 좀 알려줘야 방송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려면 기초 능력이 요즘은 SNS 활용하는 건 기본이에요. SNS를 내가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해갈 것이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뭐 블로그가 될지 또는 우리가 뭐 인스타가 될지 블로그가 될지 또는 뭐라고 하냐면 홈페이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 관련되는 것을 통해서 내 말과 글에 PPT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기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뭘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전문가네? 그럼 이 사람이랑 내가 한번 가서 뭔가 이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이게 나를 알리는 거거든요. 이게 알리는 거기도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관련되어 있는 지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거에다가 플러스 자기의 지식이라든가 또는 경험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에 관련되는 것들을 누군가 표현할 수 있는 그게 기초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 기초 능력에 관련되는 거를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우리가 초급과정, 중급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초 능력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초 능력까지는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돼 있냐면, 자, 전문가로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전문가의 길이 어떤 가치 추구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의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인간 관계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가치 추구예요. 가치 추구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 이때 가치 추구를 하면서 가는데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가치 추구 얘기 진짜 많이 했습니다. 가치 추구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버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내 하루 24시간 중에 20시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빼놓고 그리고 나의 일상적인 부분의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다 이 가치 추구에다가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은 과연 그러면 누가 안정시키고 어떻게 안정될 것이냐. 가정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굉장히 우선에다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치 추구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다 병립을 해서 다 가져가겠다. 그러면 가치 추구 성공 전문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 추구에 관련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뭘 가냐면 경제적 가치 추구가 있고 관계적 가치 추구가 있고 사회적 가치 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가치 추구 좋습니다. 사회적 가치 추구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면 기본이 있어요. 첫 번째, 수입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수입. 돈과 연결되면 사회적 가치 추구 못합니다. 사회 지위라든가 명예, 기타 등등 이거 사회적 가치 추구를 포장한 악마의 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추구는 자기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싹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모든 거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돈부터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기타 등등 모조리 다 거기다 넣는 게 그게 사회적 가치 추구. 가치 추구는 자기 목숨과 같습니다. 이 가치 추구는. 그래서 가치 추구와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목숨인 인간관계라 그랬잖아요. 자기 목숨인 인간관계만큼이나 가치 추구는 자기 인생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안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가치 추구 함부로 가지 마세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가봐야 전문가 안 됩니다. 전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흉내만 낼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걸로 갈 때 사회적 가치 추구를 전 권장하지 않습니다. 관계적 가치도 더더욱 권장하지 않아요. 일단은 수입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체계로 내가 갈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추구에 관련되는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돈 안 되는 일은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돈 안 되는 일은 내가 기본적인 능력을 만들어가고 학력이 필요하면 학력으로, 자격이 필요하면 자격을 그냥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면 돼. 경제적 가치 추구하면서 준비를 해나가는, 기초 능력에 관련된 준비를 해나가면 되는 거지. 그게 언젠가는 경제적 가치 추구에서 이제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안정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걸 근거에다 두고서 진행을 해나가도 괜찮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변질됩니다. 변질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돈을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를 해버립니다. 돈을 목적으로.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인생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한순간에 인생 날아가는 게 좋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 벌려고 했던 일이었어요. 그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치 추구의 기본은 경제적 가치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경제적 가치 추구에서 안정이 되고 조금 내 나름대로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시간을 이제 좀 남는 거를 뭘로 가느냐. 사회적 가치가 됐던 관계적 가치가 이거를 병행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러면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변질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가치 추구를 변경을 해버립니다. 목표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가치 추구 자체가 변경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변질이 돼버리거든.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관계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변절자들입니다. 그건 변질된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변질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로 들어가거든. 이런 전문가에 관련된 기본이 바로 이 양성 과정에서 진행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는 자기관리, 두 번째는 기초능력 만드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치 추구. 그래서 저는 기본은 일단은 돼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을 한다. 이제는 진짜 경제적 가치 추구하는 거를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 양성 과정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만들고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걸 진행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가를 양성을 하려면 어떤 전문가로 갈 것이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게 치료 분야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초가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치료입니다. 치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그 첫 번째는 정신치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치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치료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치료는 이 치료 분야인데 정신건강 관련되어 있는 이 문제들이 있는 쪽에서 치료를 진행을 해 나간다라고 할 때 정신치료는 이거는 정신의학의 영역입니다. 정신의학, 그래서 약물치료, 신경치료, 호르몬치료 또는 신체 질병치료와 같은 이런 정신의학 영역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전문적인 의사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가가 되려면 이걸 하려면 법률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신체 질병에 관련된 뇌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지식도 필요하고 그거에 관련된 임상 경험도 필요하고 약물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 왜?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정신의학 영역입니다. 그래서 의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전문가를 양성을 한다. 여러분들을 의사 만드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아니에요. 이쪽은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신과 의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의대를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 마음치료 분야입니다. 마음치료는 뭐냐? 심리습관의 문제, 즉 인식습관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감정기억 습관의 문제 또는 표현습관의 문제 또는 상처 스트레스 유발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외상 트라우마가 왜 무섭냐? 그냥 모든 거를 다 상처로 만들어버려요. 모든 걸 다 스트레스로 만들어버려요. 살아왔던 날들 모든 것들도. 이게 외상 트라우마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현상 하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전부 그리고 모든 앞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스트레스 상처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처 습관이 만들어져요. 그 없던 습관이 하나가 만들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게 외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심리 습관의 문제입니다. 자, 심리 습관의 문제를 마음 치료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심리 습관의 문제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심리 습관의 문제, 습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건강한 습관으로 마음에 맞는 그 인간이 작용하고 있는 마음에 맞도록 그 기준점에 맞도록 그래서 뭘 하냐면 습관을 변경을 해야 되고 습관 변경하고 난 다음에 항상 얘기를 했지만 스트레스 힐링 습관 또는 상처 치료 습관까지 만드는 거 그걸 우리는 치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습관을 바꾸고 또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습관을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냐? 오로지 자기 경험만이 이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자기만이. 타인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관여를 했다. 타인이 조금이라도 조언을 했다. 습관 안 만들어집니다. 습관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상담도 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아서도 안 되고 솔루션 쫓아가서도 안 되고 오로지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그 기준점에 맞도록 만드는 게 바로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 치료하는 전문가가 돼야지. 마음 치료하는 전문가 그냥 어디다 쓸 건데 어차피 못 만나는데 못 만나잖아요. 왜? 만나면 그 사람 습관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행히 뭡니까? 자가치료법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해와서 요거는 일단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성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심리 습관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요거를 활용을 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쪽으로 이끌어주면 되겠구나. 요거는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를 양성을 한다는 얘기는 뭔 뜻이냐면 최소한 요 사람들에게 정신 문제냐 마음 문제냐 심리 문제냐를 구별을 하고 정신의 문제인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에게 자격을 갖고 있는 정신과 의사에게 보내는 거. 또 마음 문제를 갖고 있다 마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왜 마음 치료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주고 전문가로서 마음 치료가 왜 필요한지 당신은 지금 왜 이게 발생이 된 건지 그래서 심리 습관을 바꾸려면 이렇게 가야 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마음 치료를 권할 수 있는 물론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거를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줄 수 있는 그게 진짜 전문가거든요. 그러려면 마음 치료가 뭔지를 알고 그 사람들에게 공고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전문가가 하는 일이에요. 전문가들은 알고 올바른 길을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제시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설득을 하고 하는 게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요거 그러면 마음 치료는 전문가가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심리 치료 쪽은 심리 문제인데 이거는 특정한 문제 현상. 근데 다른 데는 문제가 없어. 꼭 그 특정한 문제 하나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상담을 많이 하니까 마음 상담이라고 해서 마음 치료하기 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상담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으로 20년간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데요. 20년간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우울증이 아닌 거야. 왜? 우울감이 20년간 지속된 것밖에 없어요. 우울감이. 이거 우울감과 우울증 구별을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울감은 심리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마음 문제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울감이 나타나는 그 특정한 현상 때문에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마음 치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 우울감, 심리치료 해서 요 문제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서 가까운 상담실로 보냅니다. 얼마 있다가 멀쩡해져서. 왜? 20년간 약을 복용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전문가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심리 문제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런 심리 문제에 관련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담. 일단은 만나서 전화가 됐든 이메일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도 필요하죠.
필요한 경우는 대면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도 필요하고요. 조언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솔루션도 필요합니다. 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솔루션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또 뭐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자기 문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되죠. 라포도 형성을 해야 되고, 또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것도 같이 공감돼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호흡돼야 되고, 같이 또 아파하고 힘들어할 줄 아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거 왜 심리 문제 해결할 때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심리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힐링 방법이 있습니다. 힐링 방법. 무슨 테라피 여러분들 많이 알 거예요. 무슨 테라피 뭐 마음 테라피 뭐 별게 다 있어요. 그거 다 힐링법이거든요.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 명상도 있고 최면도 있고 뭐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이거 다 힐링법입니다.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강연도 있습니다. 어디 가면은 강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강연과 강의의 차이점이 뭡니까? 강연은 그냥 연설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강의는 주제를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거, 이걸 강의랍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형태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바로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거, 마음을 진단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세 가지 정신문제, 마음문제, 심리문제를 구별을 하고, 정신문제인 경우에는 정신의학으로, 마음문제인 경우는 마음치료로, 자가치료법을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거, 그렇게 해서 마음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심리문제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상담 전문가가 될지, 아니면 솔루션에 관련된 이런 전문가가 될지, 아니면 힐링하는 전문가가 될지, 명상하는 전문가가 될지, 뭐 하는 전문가가 될지 저는 모릅니다. 강연을 하는 전문가, 강의하는 전문가마다 다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들이.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양성을 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전문가예요. 이 전문가. 자, 그래서 이 전문가를 양성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혼자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 혼자 활동을 해도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고 조그마한 센터 하나, 이거 뭐 상담실이 됐던, 아니면 조그마한 우리 뭐 가게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런데 앉아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래도 저기 요런 센터, 무슨 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운영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좀 더 크게 운영해도 되는 거고, 뭘 운영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전문가의 길을 가면서 뭘 가느냐? 경제적 가치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추구가 되지 않으면 전문가로 가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포기합니다. 안 해버립니다. 사명의식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돈의 쓰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힘들어지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좌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한다. 어떻게 상담을 해서 돈을 벌까? 어차피 이거는 내가 이제 기초적인 능력,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 기타 등등 방법 이런 걸 이제 배워가면 되니까. 전문가를 이제 배워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 거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곳에 강의를 가도록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거 관련되어 있는 거, 요런 것들 또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사소한 거 하나 없습니다. 전문가는 그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중간에 대부분 다 포기를 합니다.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가는 만큼 이익이 된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가치 추구는 가는 만큼 이익이 됩니다. 뭐가 되면 실패가 따르는 건 시행착오가 아닙니다. 실패를 하고 그러고 나면 실패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뭘 해도 무조건 포기를 하게 돼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전문가를 차근차근 늦더라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는 게 바로 전문가 양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문가 양성 과정은 정신건강 관련되어 있는 분야 쪽에 전문가 양성 과정, 나 이거 굳이 필요 없는데 그러면 안 오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가치 추구에 관련되는 그거 충분히 있으니까 기초 능력 만들어가면서 꾸준히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는 이런 전문가를 지금부터는 만들어갈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 마음 치료를 이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이미 전문가가 돼서 상담을 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센터 강연하고 있거나 뭐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권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권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즉 비대면 온라인 치료법이 완성이 돼서 그거에 맞도록 지금 현재 시스템을 다 변경을, 이게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동안 제가 계속 전문가를 양성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확실히 완성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다 관리를 했거든요. 홍보 마케팅 하는 것부터 뭐 하는 것부터 사람들 대응하는 거 뭐 하는 것까지 여기서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하려고 한 길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건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왜? 비대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가치료법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설명을 하고 뭐를 하고 할 수 있는 그쪽 레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 양성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되어 있는 강연을 하든 또는 어느 분야에 상담 일을 하게 되든 어디에 관련되는 뭐가 됐든지 간에 전문가로서 기초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공감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대면하는 방법, 사람들에게 강연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은 하나같이 메모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요 점을 여러분들 항상들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전문가 과정을 진행을 해 간다는 거 그것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